제1장 폭풍전의 고요. 내 재능을 훔쳐간 친구의 성공을 지켜보며 병들어 죽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땐 내 모든 것을 잃기 직전에 20살이었다. 네가 가졌던 모든 것, 이제 내 것이다. 이것은 복수심의 불꽃 속에서 다시 태어난 한 남자의 이야기이자 빼앗긴 재능과 명예를 되찾기 위한 처절한 여정에 대한 기록이다. 강민준은 20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천부적인 음악적 재능을 가진 청년이었다. 그는 낡았지만 아늑한 반지하 방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 방 안은 늘 민준이 작곡한 멜로디와 낡은 기타에서 울려 퍼지는 선율, 그리고 할머니의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그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마치 살아있는 듯했고 그의 멜로디는 듣는 이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는 마법 같은 힘이 있었다. 그는 매일 몇 시간씩 낡은 기타를 붙잡고 앉아 손가락이 닳도록 줄을 뜯었다. 그의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늘 행복해 보였다. 그는 멜로디가 떠오를 때마다 낡은 노트에 빼곡히 악보를 그려 넣었다. 그의 노트는 수많은 음표와 알 수 없는 기호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은 민준의 열정과 재능을 증명하는 흔적들이었다. 그는 잠들기 전 늘 손목에 걸려있는 낡은 기타줄 팔찌를 어루만지곤 했다. 그것은 그의 음악적 열정을 상징하는 부적과도 같았다. 어느 늦은 밤이었다. 민준은 공연을 마치고 할머니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갑자기 쏟아진 소나기의 사람들은 황급히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민준은 빗속에서 쓰러져 있는 노숙자 할아버지를 발견했다. 할아버지는 차가운 비를 맞으며 의식을 잃은 듯 보였다. 민준은 망설임 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하나뿐인 낡은 외투를 벗어 할아버지에게 덮어주었다. 그리고 편의점으로 달려가 따뜻한 라면 한 컵과 생수를 사왔다. 그는 할아버지가 깨어날 때까지 빗속에서 묵묵히 기다렸고 할아버지가 몸을 가눌 수 있게 되자 조용히 자신의 길을 떠났다. 그의 작은 행동은 그의 따뜻한 마음과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민준에게는 이현우, 리훈우라는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다. 현우 또한 음악을 좋아했지만 재능은 민준에 미치지 못했다. 현우는 늘 민준의 재능을 부러워했고 때로는 질투의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곤 했다. 현우는 종종 민준의 집에 찾아와 민준이 작곡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빛은 민준의 악보 위를 맴돌았다. 어느 날 밤, 민준은 이상한 꿈을 꾸었다. 그는 텅 비고 차가운 홀에 서 있었다. 무대 위에는 익숙한 멜로디가 울려 퍼지고 있었고 반짝이는 황금빛 트로피가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현우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고 민준은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그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다. 마치 미래를 예고하는 듯한 섬뜩한 꿈이었다. 그는 불안한 마음에 몸을 뒤척였지만 이내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다시 잠을 청했다. 그는 알지 못했다. 그의 삶에 곧 거대한 폭풍이 몰아닥칠 것이라는 것을.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갈 암흑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다. 강민준은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낡은 방에서 눈을 비볐다. 간밤의 꿈은 여전히 생생했고 그의 심장은 불안감으로 가득했다. 기타줄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침대에 걸터 앉았다. 별의 노래라는 제목의 세 곡을 떠올리며 흥얼거렸다. 꿈속의 트로피는 왠지 모르게 현우와 겹쳐 보였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설마 친구가 자신을 배신할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할머니가 차려준 소박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작업실 겸 연습실로 쓰는 방으로 향했다. 벽에는 유명 가수들의 포스터가 빼곡히 붙어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낡은 기타와 건반이 놓여 있었다. 민주는 기타를 집어들고 별의 노래,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마치 살아있는 별빛처럼 아름다웠다. 바로 그때 그의 삶을 뒤흔들 거대한 기회가 찾아왔다. 유명 연예 기획사인 스탠터테인먼트에서 주최하는 대규모 오디션 공고가 뜬 것이다. 우승자에게는 정식 데뷔와 함께 파격적인 지원이 약속되어 있었다. 민준의 눈은 반짝였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꿈을 이룰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밤낮으로 별의 노래를 다듬고 또 다듬었다. 완벽한 연주와 노래를 위해 목이 쉬도록 연습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오디션과 별의 노래만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열정과 영혼을 담아 별의 노래의 최종 악보를 완성했다. 악보의 마지막 음표까지 찍어 넣고 나서야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현우에게 이 소식을 알렸다. 현우야, 드디어 별의 노래를 완성했어. 이번 오디션에 이걸로 나갈 거야. 네가 처음으로 들어봐 줬으면 좋겠어. 민준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기대감이 가득했다. 현우는 민준의 집에 와서 별의 노래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민준의 재능에 대한 감탄과 함께 묘한 질투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민준이 악보를 보여줄 때마다 유심히 지켜보았고 민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는 악보를 몰래 훑어보기도 했다. 민준은 이런 현우의 행동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현우가 자신처럼 음악을 사랑하기 때문에 호기심을 가지는 것이라고 순수하게 생각했다. 오디션 접수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민준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완성된 악보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마다 현우는 민준의 주변을 맴돌며 알 수 없는 행동을 보였다. 민준이 악보를 두는 곳을 유심히 살피거나 민준의 노트북을 슬쩍 만져보는 등의 모습이었다. 민준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미세한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그는 현우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싶었지만 친구를 의심하는 것이 못내 미안하고 부끄러웠다. 현우야, 요즘 좀 이상해. 무슨 일 있어?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야, 민준아, 아무 일 없어. 그냥 네가 잘 될까 봐 부러워서 그래. 현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시선을 피했다. 그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기만이 스쳐 지나갔다. 할머니의 병세도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할머니는 오디션 준비로 바쁜 민준을 위해 힘든 몸을 이끌고 밥을 차려주곤 했다. 민준은 할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오디션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는 할머니가 몰래 모아두었던 병원비 통장을 보았다. 통장에는 할머니가 오랜 시간 고생해서 모은 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민준은 그 돈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오디션 접수 마감 당일 아침, 민준은 제출할 악보를 찾기 위해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별의 노래, 최종 악보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온 방을 뒤졌지만 악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민준은 패닉에 빠졌다. 머리가 하얘지고 손이 떨렸다. 마치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어제까지 분명히 이곳에 있었는데 바로 그때 민준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현우였다. 메시지에는 짧고 간결한 문장만이 담겨 있었다. 내 노래 정말 좋더라. 고마워, 민준아. 그 문장 아래에는 링크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링크를 눌렀다. 링크는 스탠터테인먼트 오디션 1차 합격자 명단 페이지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체레누 이현우,
별의 노래 작곡 이현우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민준의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믿을 수 없었다.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현우가 자신의 재능을, 자신의 꿈을, 그리고 할머니의 병원비가 될 수도 있었던 희망까지 모두 훔쳐간 것이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꿈속에서 보았던 차가운 홀과 현우의 오만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절망감이 한꺼번에 그를 덮쳤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에 몸부림쳤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었다. 그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새로운 길을 걷게 될 것이었다. 강민주는 손에 들린 휴대폰이 뜨거워지도록 이현우의 합격자 명단을 응시했다. 이현우, 별의 노래 작곡 이현우. 눈앞의 글자들이 춤을 추는 듯했다. 믿을 수 없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세상에 자신과 할머니, 그리고 음악만이 전부였던 순수했던 민준의 세계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배신감과 함께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끌어올랐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했다. 그는 낡은 기타를 거칠게 움켜쥐었다. 이현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민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의 눈은 분노와 눈물로 일그러졌다. 그는 더 이상 이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당장 현우를 찾아가 모든 진실을 밝히고 싶었다. 그는 떨리는 몸을 이끌고 현우를 찾아 나섰다. 이현우는 민준의 메일을 확인한 후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에는 성공에 대한 야망과 함께 민준을 향한 비웃음이 가득했다. 그는 민준의 재능을 부러워했지만 동시에 그것을 자신이 차지할 기회로 보았다. 강민준, 내 재능은 아깝지만 그걸 활용할 줄 모르는 건 네 잘못이야. 이 바닥은 원래 약육강식이라고. 그는 거울을 보며 흐트러진 머리를 다듬었다. 이제 별의 노래는 자신의 것이었고 성공은 눈앞에 있었다. 민준은 현우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네 카페로 달려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커피향 대신 불안감이 민준을 감쌌다. 현우는 카운터 뒤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다. 민준은 현우의 팔을 거칠게 잡고 밖으로 끌고 나왔다. 이현우, 이게 무슨 짓이야? 별의 노래, 내 악보. 네가 훔쳐갔지. 민준은 분노의 찬 목소리로 현우를 다그쳤다. 그의 눈에는 이글거리는 불꽃이 타올랐다. 현우는 예상했다는 듯이 차분하게 민준의 손을 뿌리쳤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다. 오히려 비웃음이 가득했다. 훔치다니, 내가 작곡한 노랜데 무슨 헛소리야. 개어진 말마, 그건 내 곡이야. 내가 밤새워 만든 곡이라고. 민준은 현우의 멱살을 잡았다. 그의 몸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다. 현우는 민준의 손을 뿌리치고 싸늘하게 말했다. 증거 있어. 네가 만들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는데. 종이 조각 몇 개 가지고 뭘 할 수 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함께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그는 민준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민준은 악보를 온라인에 등록하거나 저작권을 신청할 여유도, 지식도 없었다. 이현우,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 할머니 병원비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간절히 준비했는데. 너마저도. 민준의 목소리는 절규로 변했다. 그는 할머니의 병원비까지 언급하며 현우의 양심에 호소하려 했다. 현우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아, 그 할머니 병원비. 그거 네 할머니가 몰래 빼돌려 모아둔 돈 말이지. 미안하게 됐네. 내가 좀 썼어.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신고할 거야 그래. 해봐. 누가 믿어줄까? 아무도 널 믿지 않아. 넌 그냥 가진 거이 없는 촌뜨기일 뿐이야. 이 바닥은 실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현우의 충격적인 고백에 민준은 얼어붙었다.
할머니의 병원비까지 그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복수심의 불꽃이 그의 눈빛에서 맹렬히 타올랐다. 그는 더 이상 이성을 유지할 수 없었다. 민주는 주먹을 휘두르며 현우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현우는 이미 민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민준의 공격을 쉽게 피하며 민준을 거칠게 밀쳐냈다. 민준은 바닥에 나뒹굴었다. 현우는 민준을 비웃듯이 내려다보며 말했다. 꼴 좋다, 강민준. 넌 영원히 내 발밑에 있을 거야. 네 재능, 네 꿈, 네 할머니까지. 네가 가졌던 모든 것, 이제 내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잔인한 승리감이 가득했다. 이 모든 광경은 카페 안에서 커피를 만들던 김소연, 김소연에게 고스란히 목격되었다. 그녀는 민준이 카페에서 종종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것을 들었고 그의 재능을 조용히 존경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음악에 숨겨진 감성을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현우의 비열한 고백과 민준의 절규를 모두 들었다. 소연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는 민준을 돕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저 평범한 카페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했다. 그녀는 그저 숨죽이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현우는 소연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다. 현우는 민준을 비웃으며 카페를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의 얼굴에는 성공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다. 그는 민준을 완전히 짓밟았다고 생각했다. 현우는 곧바로 언론사 지인에게 연락을 취했다. 강민준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내가 성공하니까 질투해서 헛소리를 하고 다닙니다. 혹시 그런 소문이 돌면 내가 직접 기자회견 열어서 사실을 밝히겠다고 해주세요. 그는 민준이 자신을 공격하기 전에 선수 치려는 비열한 수작을 부렸다. 그는 민준의 명예를 완전히 훼손하여 그가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만들 생각이었다. 민준은 바닥에 쓰러진 채 고통스럽게 신음했다. 그의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다. 그의 꿈, 그의 음악, 그리고 할머니의 병원비까지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이 그를 덮쳤다. 그는 과거에 자신이 병들어 죽었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 절망감과 고통은 지금 느끼는 것과 똑같았다. 내가 왜 또 이 지경이 되어야 하는 거지? 그의 눈에는 핏발이 섰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눈빛은 절망 대신 타오르는 복수심으로 가득 찼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되찾아야 할 이유를 찾았다. 강민준은 피와 눈물, 그리고 배신감으로 얼룩진 눈으로 현우가 사라진 카페 문을 응시했다. 몸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다. 자신의 꿈, 할머니의 병원비, 그리고 가장 믿었던 친구의 배신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병으로 죽어갔던 전생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끔찍한 고통과 후회를 다시 겪을 수는 없었다. 그의 눈에는 절망 대신 타오르는 복수심의 불꽃이 맹렬히 타올랐다. 카페 안, 김소연은 이 모든 것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도 분노와 연민이 교차했다. 민준의 음악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재능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현우의 비열한 행동이 더욱 역겹게 느껴졌다. 그녀는 민준을 돕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저 평범한 카페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했다. 그녀는 민준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이현우는 별의 노래를 통해 승승장구했다. 그의 이름은 순식간에 음악계의 신성으로 떠올랐고 각종 매체들은 그를
천재 작곡가라고 칭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성공의 단맛에 취해 교만해졌다. 강민준, 넌 그냥 내 성공을 위한 발판일 뿐이야. 그는 민준을 완전히 잊은 듯 행동했지만 그의 마음속 한편에는 민준이 언제든 자신을 위협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현우는 자신의 성공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펼쳤다. 그는 민준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강민준은 내 성공을 질투해서 헛소문을 퍼뜨리는 정신 나간 애야. 재능도 없으면서 남의 것을 탐내는 비열한 인간이지. 현우의 소문은 민준의 명예를 완전히 짓밟았다. 민준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에게는 현우의 거짓말을 반박할 증거도, 언론을 상대할 힘도 없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며 완전히 고립되었다. 할머니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다. 민준은 할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찾아 나섰지만 현우의 악의적인 소문 때문에 그를 받아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민준은 절망했다. 그는 할머니의 병상에 앉아 핏기 없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났어요. 그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졌다. 할머니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민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민준아, 할머니는 네가 최고인 걸 알아. 할머니의 따뜻한 위로는 민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그때 민준의 휴대폰으로 김소연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민준 씨, 괜찮으세요? 저는 당신의 편입니다. 현우 씨가 당신의 노래를 훔쳐갔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도울 방법이 있을까요? 소연은 민준에게 진심으로 도움을 주고 싶었다. 그녀는 그가 가진 순수한 재능과 열정을 알고 있었다. 민준은 소연의 메시지를 보고 잠시 망설였다. 그가 누구에게도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지 않고 홀로 사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소연의 진심이 담긴 메시지는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였다. 그는 소연에게 연락하여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서 만난 민준과 소연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준은 현우에게 빼앗긴 별의 노래에 대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악보를 만들었던 과정, 숨겨진 의미, 그리고 현우의 비열한 행동까지. 소연은 묵묵히 민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는 민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민준에게 유일한 증인이자 조력자가 될 수 있었다. 민준 씨, 현우 씨가 당신한테 그랬던 날 제가 다 들었어요. 현우 씨가 병원비까지 건드렸다고 말하는 걸요. 하지만 제 말만으로는 부족할 거예요. 소연은 안타까운 듯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이 제한적임을 알고 있었다. 민준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현우는 이미 거대한 기획사와 언론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 말로만 증명하려 해서는 결코 이길 수 없을 터였다. 어떻게 해야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 질문만이 맴돌았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자신의 음악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때 현우가 별의 노래로 오디션 결승전에 진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결승전은 국민적인 관심 속에 TV로 생중계될 예정이었다. 현우는 이 무대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민준을 완전히 잊혀진 존재로 만들려 했다. 그에게 이 무대는 승리의 상징이자 민준을 향한 마지막 조롱이었다. 결승전은 사흘 뒤야. 그전까지 나는 놈을 완전히 끝장낼 거야. 현우는 자신의 매니저에게 소리쳤다. 그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번들거렸다. 민준은 현우의 결승전 소식을 듣고 할머니의 병실로 달려갔다. 할머니의 숨소리는 더욱 가빠지고 있었다.
할머니의 병원비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민준에게 남은 시간은 단 사흘뿐이었다. 이 시간 안에 그는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 할머니를 살려야 했다. 그는 방구석에 굴러다니던 낡은 기타를 집어들었다. 기타줄 팔찌를 만지작거리던 그의 손끝에서 새로운 멜로디가 희미하게 흘러나왔다. 그것은 별의 노래와 비슷하면서도 훨씬 더 깊은 고통과 의지가 담긴 멜로디였다. 민주는 자신의 옛 작업 노트를 뒤적였다. 별의 노래를 처음 만들었을 때의 악보 초안과 그가 몰래 추가했던 숨겨진 코드와 멜로디 라인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오직 민준만이 알고 있는 그의 곡에 대한 진정한 서명과도 같았다. 그는 이 노트가 자신의 마지막 희망임을 직감했다. 김소연은 민준을 돕기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녔다. 그녀는 인터넷을 뒤져 민준이 과거 카페에서 공연했던 별의 노래 초기 버전 영상을 찾아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민준이 기타를 연주하며 노래를 흥얼거리는 모습과 현우가 그를 몰래 훔쳐보는 모습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결정적으로 영상 속 민준의 손에는 기타줄 팔찌가 선명하게 보였다. 민준 씨, 이걸 보세요. 당신이 별의 노래를 처음 만들 때의 영상이에요. 현우 씨가 훔쳐본다는 증거가 될 거예요. 소연은 흥분해서 외쳤다. 민준은 영상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빛은 다시 한번 타올랐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발견했다. 하지만 이 영상만으로는 현우의 거짓말을 완전히 뒤집을 수 없었다. 그는 더 강력한 한 방이 필요했다. 그는 결승전 무대에 올라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곳은 한때 그가 꿈꾸던 영광의 무대였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전장이 되었다. 민주는 낡은 기타를 품에 안고 밤새도록 연습했다. 그의 손가락은 피를 흘렸지만 그의 열정은 식지 않았다. 그는 극한의 시연의 시험에 직면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최후의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오디션 결승전 당일 강민주는 낡은 기타를 메고 방송국 앞에 섰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그의 눈빛은 맹렬히 타올랐다. 이곳은 한때 그가 꿈꾸던 영광의 무대였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최후의 전장이었다. 할머니의 병원비, 빼앗긴 노래, 짓밟힌 명예. 이 모든 것이 오늘 밤 결정될 터였다. 방송국 안은 온통 축제 분위기였다. 화려한 조명과 수많은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현우는 대기실에서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이미 승리를 확신한 듯 보였다. 강민준 그딴 놈은 오늘 밤 완전히 잊혀질 거야. 그는 거울을 보며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김소연은 민준을 돕기 위해 방송국 여기저기를 뛰어다녔다. 그녀는 민준이 과거 카페에서 공연했던 별의 노래 초기 버전 영상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민준 씨, 제가 당신을 도울게요. 당신의 노래, 당신의 재능을 세상에 보여주세요. 결승전 생방송이 시작되고 드디어 이현우의 차례가 되었다. 현우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무대에 올라 별의 노래를 열창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미로웠고 조명은 그를 감쌌다. 관객들은 열광했고 심사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현우는 성공의 정점에 선 듯 보였다. 그의 눈빛에는 승리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클라이맥스는 이현우가 별의 노래의 클라이맥스 부분에 도달했을 때 시작되었다. 그가 마지막 고음을 향해 목소리를 뻗는 순간
갑자기 무대 뒤편에 대형 스크린의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는 낡은 카페에서 낡은 기타를 치며 별의 노래를 흥얼거리는 강민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민준의 멜로디는 이현우가 부르는 멜로디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리고 영상 속 민준의 손목에는 기타줄 팔찌가 선명하게 보였다. 현우의 노래가 순간 멈칫했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렸다. 관객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심사위원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뭐야, 저 영상은 왜 갑자기 저런 영상이 나와? 그때 민준이 무대 뒤편에서 걸어 나왔다. 그의 손에는 낡은 기타가 들려 있었다. 그는 이현우를 똑바로 응시했다. 현우는 민준의 등장에 공포에 질린 듯 뒷걸음질 쳤다. 민준은 마이크를 잡고 별의 노래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의 연주는 이현우의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멜로디는 더욱 깊고 풍부했으며 그의 목소리에는 영혼이 담겨 있었다. 그는 현우가 모르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별의 노래의 숨겨진 코드와 멜로디 라인을 능숙하게 추가하여 연주했다. 그것은 오직 원작자만이 할 수 있는 완벽한 증명이었다. 민준의 멜로디가 스피커를 통해 공연장 전체에 울려 퍼지자 이현우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마이크를 떨어뜨리고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은 절망감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모든 거짓이 만천에 드러났음을 직감했다. 관객들은 민준의 연주에 압도되었다. 그들은 민준의 노래에서 이현우의 노래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진한 감동과 진정성을 느꼈다. 심사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을 향해 감탄사를 쏟아냈다. 그들은 진정한 재능을 알아보았다. 그 순간 김소연은 방송국 로비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또 다른 증거를 공개했다. 그녀는 현우가 민준에게 별의 노래를 훔쳤다고 고백하는 녹취록을 언론에 배포했다. 동시에 그녀가 민준의 도움으로 찾아낸 현우가 할머니의 병원비를 가로챘다는 은행 거래 내역까지 공개했다. 모든 진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현우의 비열한 행동과 민준의 고통스러운 사연이 모든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관객들은 분노에 휩싸였다. 사기꾼 이현우를 당장 끌어내려라. 강민준, 강민준. 그들은 민준의 이름을 외치며 열광했다. 현우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그의 꿈은 산산조각 났다. 민준은 노래를 마쳤다. 공연장은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와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는 숨을 고르고 관객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격과 안도감, 그리고 승리의 눈물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되찾았다. 그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그의 음악은 진정한 빛을 발하게 되었다. 민준은 무대 위에서 조용히 자신의 기타줄 팔찌를 만졌다. 그것은 이제 그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넘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오디션 결승전에서 터져나온 진실은 마치 거대한 쓰나미처럼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이현우의 비열한 행각과 강민준의 비극적인 사연은 모든 언론 매체를 도배했고 그의 노래 별의 노래는 순식간에 음원 차트를 석권했다. 김소연이 공개한 영상과 녹취록, 은행 거래 내역은 이현우와 그의 소속사를 철저히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이현우는 무대 위에서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는 저작권 침해, 사기, 그리고 강민준과 그의 할머니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의 소속사 또한 이현우의 비리를 묵인하고 조장한 혐의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었다. 한순간에 천재 작곡가로 추앙받던 이현우는 대중의 지탄을 받는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전락했다. 그의 모든 광고 계약과 방송 출연은 취소되었고 그는 음악계에서 영원히 퇴출되었다. 그의 꿈은 산산조각 났고 그는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쳐야 할 처지가 되었다. 강민주는 군중의 환호 속에서 무대 위에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지만 그의 얼굴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그는 모든 것을 되찾았다. 잃어버린 노래, 명예,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자존감까지. 수많은 음반사와 기획사에서 그에게 러브콜을 보냈고 그의 별의 노래는 모든 음원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다. 그는 가장 먼저 병원으로 달려갔다. 할머니는 방송을 보고 민준이 이현우의 거짓말을 폭로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할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민준의 손을 잡았다. 내 강아지, 할머니는 네가 해낼 줄 알았어. 네가 최고야. 할머니의 눈에서도 기쁨의 눈물이 흘렀다. 민준은 별의 노래, 음원 수익금과 계약금을 모두 할머니의 병원비와 치료에 사용했다. 할머니의 건강은 빠르게 회복되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금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김소연은 민준의 옆에서 묵묵히 그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민준의 성공에 진심으로 기뻐했다. 민준은 소연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소연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절대로 이 모든 것을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소연은 밝게 웃었다. 아니에요, 민준 씨. 저는 그저 제가 옳다고 믿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신의 음악은 진심이었고 그 진심이 결국 통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녀는 민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은인과 조력자를 넘어 서로에게 깊은 신뢰와 존경을 가진 동료이자 친구가 되었다. 민준은 자신의 성공을 오롯이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할머니의 병원비를 충당하고 남은 수익금으로 별의 노래 재단자만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재능은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을 펼치지 못하는 젊은 음악인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는 재단을 통해 악기와 연습실을 제공하고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후배들이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도왔다. 그의 재단은 수많은 젊은 음악인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었다. 민준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재능을 훔치는 것은 한 사람의 꿈과 영혼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제 음악을 통해 사회의 어두운 면을 비추고 약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은 대중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는 이현우에 대한 복수심을 완전히 내려놓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증오나 분노가 아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감사함이 가득했다. 전생의 기억은 그에게 고통스러운 트라우마였지만 동시에 그를 더욱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었다. 그는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를 얻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진정한 아티스트로 성장했다. 몇 달 후, 민주는 낡은 기타를 들고 할머니와 함께 살던 반지하 방을 찾아갔다. 방 안에는 여전히 그의 손때 묻은 악보들과 낡은 기타가 놓여 있었다. 할머니는 건강한 모습으로 민준 옆에 앉아 따뜻하게 웃었다. 민준은 낡은 기타줄 팔찌를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이제 그의 고통스러운 과거가 아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증표가 되었다. 민주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삶은 고난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고 그는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평화를 찾게 되었다. 그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자신의 재능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길을 선택했다. 그의 앞에는 밝고 희망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강민준이 별의 노래로 화려하게 재기에 성공하고 5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는 이제 단순한 가수나 작곡가를 넘어 대한민국 음악계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의 음악은 음원 차트를 휩쓸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달하며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진정한 아티스트가라는 수식어가 붙었고 그는 자신의 재능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의 할머니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아 민준의 곁에서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민준은 할머니를 위해 아담하고 따뜻한 집을 마련해 드렸고 할머니는 매일 민준이 작곡하는 소리를 들으며 행복해했다. 민준과 할머니의 웃음소리는 이제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멜로디가 되었다. 김소연은 민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친구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었다. 민준이 설립한 별의 노래 재단의 사무국장으로서 재능 있는 젊은 음악인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일에 헌신했다. 그녀는 민준의 곁에서 재단 운영을 도왔고 민준의 음악적 여정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소연은 재단을 통해 민준의 뜻을 이어받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만 했던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선물했다. 그녀는 민준과 함께 매주 재단의 연습실을 찾아가 후배들에게 따뜻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현우는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감옥에서 복역 중이었다. 민준은 이현우에 대한 어떤 미움도 품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복수심이나 증오가 아닌 용서와 평화가 자리 잡았다. 그는 자신의 아픔을 통해 얻은 교훈을 잊지 않았다. 재능은 타인을 짓밟는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선물이라는 것을 말이다. 민주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 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학교와 강연장을 찾아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꿈을 잃지 않는 용기와 진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타인의 재능을 부러워하기보다 자신의 빛을 찾아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의 강연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는 젊은 세대의 롤모델이 되었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 민주는 할머니와 함께 낡은 기타를 들고 자신이 처음 음악을 시작했던 작은 반지하 방을 찾아갔다. 방 안은 여전히 좁았지만 따뜻한 햇살이 가득했다. 벽에는 이제 자신의 포스터 대신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는 젊은 음악가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민주는 낡은 기타를 집어들고 별의 노래를 다시 연주했다. 멜로디는 더욱 깊고 풍성해졌으며 그의 목소리에는 지난 세월의 모든 희로애락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민준의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는 기타줄 팔찌를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이제 그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넘어 새로운 삶의 시작과 희망을 알리는 증표가 되었다. 민준의 삶은 한 번의 죽음과 재탄생을 통해 더욱 단단하고 빛나는 모습으로 거듭났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던 절망의 순간에서 오히려 더 큰 가치와 의미를 찾아냈다. 그의 인생은 고난 속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꽃과 같았다. 민주는 기타 연주를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고 창밖 나무에는 새싹들이 파릇하게 돋아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하고 깊은 만족감이 가득했다. 그의 눈빛은 멀리, 아주 멀리까지 뻗어나가는 듯했다. 그는 미소 지으며 카메라를 향해, 아니,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당신을 향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숨겨진 영웅들이 많고 해결해야 할 불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방식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동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민준의 목소리가 반지하방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닌 삶의 모든 것을 담은 희망의 메시지였다. 낡은 반지하방 창밖으로 따뜻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의 삶에 찾아온 두 번째 봄은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